138쪽에 5번 같이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면에서 1k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6도씩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지면의 기온이 19도일 때 지면에서 높이가 1.2km인 곳의 기온은 이라고 했지.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지면과 높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지면이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낮아지는 것이니까 이 기온 자체가 지면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라고 선생님 쓸게. 이 기온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지면에서부터의 높이가 얼마라고 할 거냐면요. 일단 높이는 영어로 h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h를 사용해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요. 현재 몇 도예요? 현재 19도죠.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냐? 현재 19도인데 높아질 때마다 1km 높아질 때마다 6도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hkm 높아질 때는 몇 도 낮아지냐면 1km 높아질 때 6도 낮아져요. 그러면 hkm 높아질 때는 6h도 낮아지지 않을까? 그쵸? 2km면 6 곱하기 2, 3km면 6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6h도만큼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더해요, 빼요? 기온이 낮아지면 빼줘야 하죠. 그럼 현재 기온 19도에서 6h라는 낮아지는 기온을 빼주면 이게 바로 이제 높이 h일 때의 기온이 되는 건데 여기 높이가 1.2km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h가 1.2가 될 때의 기온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h가 1.2일 때 기온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줄까? 19 빼기 6h라는 게 6 곱하기 h인데 여기 이제 10의 값을 대입해야 돼요. h의 값이 1.2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1.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1.2가 되고 그럼 6 곱하기 1.2 계산합시다. 어떻게 돼요? 네. 다시요. 그래서 19 빼기 7.2 하면은 이게 높이가 1.2km 높아질 때의 기온이 되는 거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맞춰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주면 몇 도 나와요? 11.8. 네, 맞습니다. 11.8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기온과 높이에 의해서 기온이 결정되죠. 이런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앞으로 꾸준히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넘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뭐 했었냐면 방정식과 항등식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어요. 둘은 공통점은 등식입니다. 등호를 사용한 식이고 양변이 있는 식이에요. 차이점은 방정식은 이 방정식, 식을 참이되게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항등식은 누구나 다 어떤 값이든 모두 다 이 식을 참이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도 배웠었어요. 등식의 성질 뭐였을까요? 양변에 네, 맞습니다.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맞아요. 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었는데 그 등식의 성질보다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우린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등식의 성질을 활용한 원리이긴 하지만 그 원리에 기반한 방정식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할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방정식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붙여볼게. 방정식이라는 말 앞에 1차라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
우리 1차식과 방정식을 한꺼번에 말하는 게 1차 방정식인데 1차식이 뭐였어요? 1차식 문자의 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차식인데 1차식이면서 방정식이라면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방정식 볼게요. 자, 교재도 같이 꺼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는 148쪽입니다. 이게 1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먼저 하나 설명하려고 했던 게 등식의 성질에 기반한 어떤 편리한 방법을 하나 말해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항이에요. 이항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자는 이사하고 이동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항이라는 거는 항이 이사를 한다라는 것인데 항이 이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등식은 좌변이 있었고 우변이 있었어요. 즉 양변이 있었죠. 양변이 있는데 좌변에 있는 어떠한 항을 우변으로 또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즉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겨주는 것을 이항이라고 해요. 근데 이항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항을 시키면 안 되고 등식의 성질을 생각하고 이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한 변에 있는 항을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이항입니다. 이것을 이항이라고 해요. 자,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하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먼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 1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서 먼저 해볼게요. X로 하자. 자, 봅시다. 지금 1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놨어요. x-1은 5라는 식인데 여기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x라는 값을 구하는 것, 그게 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그러면 저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1이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뭘 할까요? 1을 더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x-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좌변에 1을 더해주고 등식의 성질은 좌변에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우변에도 같은 수를 더합니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x-1 플러스 1은 소거가 되니까 x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해서 x값이 6이라고 해서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저 중간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항이에요. 그러면 이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봅시다. x-1은 5라는 똑같은 식이에요. 자, 우리 보자.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양변에 1을 더하면서 이 -1 플러스 1이 소거돼서 x값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결국에는 좌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변에 플러스 1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 좌변에 -1 있죠. 이 -1이라는 항을 이동시켜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항인데 자, 이항할 때 그냥 -1을 그대로 이항하면 안 되고 우리 결국에는 뭐가 생겼었냐면 우변에 플러스 1이 생겼었죠. 이렇게 이항을 할 때는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1은 이항할 겁니다. x는 5. 자, 이항했어요. 이항할 때는 부호를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호를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 돼서, 그죠? 그래서 x는 6이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계속 무언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사칙연산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 이런 이항이라는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그러면 그냥 그 과정을 조금 더 줄여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의사항 있어요. 자, 만약에 x 앞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야. 여기에서 우리가 x값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먼저 마이너스 1은 이항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얼마가 돼요? 2x는 부호 바뀌어서 계산되니까 6이 되죠. 여기서 2라는 이 2도 이항을 할 수 있을까? 이항을 할 때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항을 하기에 너무 x랑 같이 밀접하게 붙어있죠.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수들은 또는 나눠져 있는 수들은 이항을 하지 않고요.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수만 이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풀 때는 이항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양변에 x 앞에 있는 이 개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x는 3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항은 어떤 것만 하냐면 x 뒤에 x는 뭔가 x가 있는 항 뒤나 앞에 무언가의 수가 더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 그것을 이항할 수 있고요. 이항할 때의 주의사항 뭐예요? 이항할 때는 뭘 바꾸죠? 맞습니다. 항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이항할 때는 항의 부호를 바꿔준다.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항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항해서 써놓기만 하면 돼요. 더 이상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항만 하라고 했으면 그냥 이항만 해주고 거기에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지 말라는 뜻. 한번 해볼게. 149쪽에요. 149쪽에 대표형 1번 보세요. 다음 중 이항을 바르게 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항을 어떤 것을 했는지 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르게 이항했는지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고 바르게 한 것을 골라주세요. 볼까요? 자, 1번 어떤 것을 이항하는지 차이점을 보시자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이항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3으로 가게 된 거 보이죠? 다음 2번 어떤 것을 이항했어요? 플러스 7을 이항했는데 좌변에 있던 플러스 7이 우변에 있던 7로 바뀌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부호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 것이 아니고요. 자, 3번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우변으로 이항하는데 부호 안 바뀌었죠? 이것도 옳지 않고요. 4번 어떤 것을 이항했어요? 두 개나 이항했어. 보이나요? 좌변에 있는 플러스 3도 이항하고 우변에 있는 2x도 이항을 했는데 자, 플러스 3이 이항하면서 부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틀렸고요. 5번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9를 이항했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를 이항했어요. 부호 둘 다 잘 바꾸었죠. 그쵸? 이렇게 해서 잘 해주었고 자 5번에서 지금 이항한 부분을 잠깐 볼게요. 왜 이렇게 두 개나 이항을 했냐면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x는 x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모아놓은 상황이에요. 볼게요. 6x-9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좌변의 상수항 있죠? 이 좌변의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상수항끼리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가 들어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항해서 x끼리 만나서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6x고 마이너스 x 이항할 겁니다. 플러스 x는 그리고 기존의 우변에 뭐가 있었어? 상수항이 5가 있었죠. 기존에 있던 것부터 이렇게 써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마이너스 9를 이항합니다. 플러스 9가 돼요. 그러면 동류항끼리 모아놨으니까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죠. 6x 플러스 x 하면 어떻게 될까요? 7x가 되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9를 하면요. 14. 얘들아 그러면 x값 구할 수 있지. 양변을 7로 나누면 x값은 얼마예요? 그치.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이 방정식의 풀이에요. 1차 방정식의 풀이.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이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x는 x항끼리 모이게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항끼리 모이게 이렇게 좌변에 한쪽에 놓고 우변에 하나 놓고 이렇게 한쪽에는 x항 한쪽에는 상수항이 되도록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마지막 x값을 구해주는 것이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어떤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겉모습에만 속으면 안 되고 이걸 정리했을 때 1차 방정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방정식에 있는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버립니다. 방정식의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되면 1차 방정식이에요. x에 대한 1차식이 되고 우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항했기 때문에 우변은 아무것도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변은 0이 돼요. x에 대한 1차식은 0. 이런 꼴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이 5번 같은 거는 1차 방정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변으로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항하면 결국에는 7x-14는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에 대한 1차식은 0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될 수 없는 게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1차 방정식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x가 들어가 있고 x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뭔가 1차 방정식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리를 했을 때 1차 방정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할 건데 근데 이항할 때는 뭘 해줘야 하지? 부호를 바꿔야 돼요. 기존에 있던 항부터 먼저 써주세요. 항상 헷갈리지 않게. 기존에 있던 항 써주고 그 다음에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플러스 3x 보이나요? 이렇게 되는 거? 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변을 비워놨어요. 이제 좌변을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1차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럼 동류항끼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3x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0. 맞습니다. 왜?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3을 더하면 0이 되죠. 그럼 0x가 되어버려요. 0x. 그러면 0이랑 x랑 곱하면 결국에는 0이 돼버리는 거죠.
x에 대한 1차 항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게 돼요. x 어디 갔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1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나 정리를 해주세요. 언제나 다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든 다음에 동유항을 정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방정식의 풀이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랑 지금 이항하면서 살짝 하나 해봤는데 1차 방정식의 풀이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 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이 1차 방정식의 풀이는 순서에 맞춰서만 잘 해주시면 1차 방정식의 풀이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방정식에 괄호가 있으면 그 괄호를 풀어주는데 일단 괄호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맞습니다. 분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줘요. 이제 다 풀려 있을 거야. 이제 자유자재로 이항을 할 수 있는데 이항할 때 아까 5번 선생님이랑 풀어봤죠. 뭐끼리 모았냐면 x가 들어있는 항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모아줬어요. 이거는 우변 좌변 선생님이 설정하는 거는 그냥 상관없이 이거 굳이 설정은 안 해줄 건데 이제 보통 처음 가르칠 때는 x가 있는 항을 좌변으로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라 이렇게 이항하라 라고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편리한 쪽으로 이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음해보호가 붙어있으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음해보호가 이렇게 생성되는 게 있으면. 그래서 본인이 편리한 쪽으로 이항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처음에 할 때는 헷갈릴 때는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그렇게 이항을 해줄게요.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기. 그 다음에 이제 x항끼리 모였고 상수항끼리 모였잖아요. 그들은 동료항이니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산해서 정리해서 각 변을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AX는 B, 몇 X는 몇 이런 꼴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A는 0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일단 방정식을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이 방정식을 푸는 순서에 맞춰서 우리 방정식을 좀 한번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순서부터 정리해 주시고 방정식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4번. 대표 유형 4번. 대표 유형 4번 한번 봅시다. 이거 아래 보지 말고 한번 본인이 직접 풀어보세요. 아, 뭐가 없구냐? 네. 선생님 있나? 선생님 조금 언니가 안 갔었는데. 이거 되나 보세요, 선생님. 나와요? 뒤집어야 되나? 뒤로 한번 해볼래? 아, 요렇게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나오죠? 대표 유형 4번입니다.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의 풀이. 얘들아, 혹시 하고 있나요? 승아 나오니? 자, 일단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야 돼요. 괄호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나요? 그쵸? 마이너스 3을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항에 각각 곱해 주어야 하고, 자, 먼저 마이너스 3이랑 x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3과 x를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가 돼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2가 또 있고 우변에는 7x 마이너스 6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순서로 괄호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하기로 했냐면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려줄게요. 여기 지금 좌변에 12 더하기 2가 보이지? 이걸 먼저 계산한 후에 우변으로 이항해도 됩니다. 그게 더 편리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좌변에 마이너스 3x가 원래 있었고요. 넘어와야 되는 것이 있어. 7x 넘어와야 되죠. 7x 이항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7x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6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 더하기 2 계산하겠습니다. 12 더하기 2 계산하면 얼마예요? 14. 14를 이항할 겁니다. 14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4가 돼요. 보호 바뀌어서. 자, 이제 계산해볼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이다. 자, 그러면 ax는 b 이런 형태로 나타냈죠.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뭔가요? 양변을 맞습니다. x의 개수로 나누어 주어야 해요. 자,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10으로 나누어 줄게요. 왜냐하면 x 앞에 마이너스 10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0은 약분이 되고요. 그럼 좌변은 x가 됩니다. 우변은요?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두 수 모두 음수죠. 음수의 나눗셈은 양수가 되고요. 부호가 같으면 10분의 20은 계산을 해주십니다. 약분해서 얼마예요? 그치. 그래서 x는 2라고 해서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게 방정식을 푼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주는데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정식의 풀이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방정식의 풀이로 좀 넘어가 볼게요. 방정식 푸는 거는 연습만 충분히 잘하면 돼. 이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방정식이야? 하는 것처럼 생긴 것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는 방법들을 좀 볼 거예요. 자, 복잡한 방정식에 원래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도 있었는데 이것은 선생님이 순서에다가 그냥 적어 놓았어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푼다 라고.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 자, 어떻게 복잡하냐면 개수라는 거는 이제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라던가 상수항을 의미해요. 이 개수가 분수인 것들이 있어요. 물론 분수도 풀 수는 있는데 굳이 통분하고 그렇게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개수를 정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분모가 너무 불편하잖아. 통분하고 이러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분모만 없어지면 정수가 되죠. 봐봐요. 5분의 4가 있어요. 우리 이 5만 무언가를 곱해서 없앨 수만 있다면 정수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분모를 없앨 수 있는 어떤 수를 양변에 곱하는데 양변에 곱해야 돼요. 등식이니까. 그런데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지. 약분을 할 수 있는 놈이어야겠지. 그래서 분모의 배수를 곱해줍니다. 근데 분모가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항들마다. 그래서 그 분모들의 공배수를 곱해주는 것이에요. 등식의 양변에 분모의 공배수. 자, 큰 수보다는 작은 수가 편리하니까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게 좋아요.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문제의 개수가 소수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개수를 정수로 나타내주는 것이 방정식의 풀이에서는 편리하니까 소수는 뭘 곱하면 좋을까?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10, 100, 1000, 만 이런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10의 거듭제곱들을 곱해주는데 어떤 것은 소수 한 자릿수, 어떤 것은 소수 두 자릿수 이렇게 누구에게 맞추는 게 좋아요? 소수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가 있어. 한 식에. 그치, 두 자릿수를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게 좋겠죠? 이런 것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등식의 양변에 뭘 곱해주냐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요.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또 골치 아픈 게 하나 나온다. 어떤 게 나오냐면 개수가 분수로만 구성되어 있고 소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수도 소수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식에 분수도 있고 소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웬만하면은 소수를 이제 정수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꼭 10의 거듭제곱이 아니고 그냥 10의 배수라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20을 곱해도
소수 한 자릿수가 있어. 여기에 20을 곱해도 정수가 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분수랑 소수랑 같이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한 문제 찾아줄 테니까 한번 해볼 겁니다. 분수 소수 같이 나온 거 제발 있어라. 문제가 너무 착해서 없을 수도 있어. 아, 하나 찾았어요. 159쪽입니다. 여기 끝까지 숙제 안 낼 거고요. 159쪽에 4번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개수가 분수인 것과 소수인 것이 있어. 그러면 두 번 일하지 말고 하나만 곱해서 한 번의 정수로 만들자고. 자, 일단 분모는 2와 4가 있어요. 그러면 4의 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4의 배수를 곱하는데 0.5라는 소수를 정수로 만들려면 4의 배수 중에서 생각하세요. 10의 배수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20. 그치, 그런 거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한 방에 정수로 만들어져요. 해봅시다. 승아, 양변에 뭘 곱했어요? 안 곱했어요? 했어요. 곱하면 약분이 되지 않아? 자, 개수가 분수나 소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배웠는데 같이 나와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는 분수를 소수로 또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 방에 곱하면 좋다고 했으니까 10의 배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또는 이제 소수 두 자릿수가 나오면 100의 배수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의 양변에 무엇을 곱할 거냐면 20을 곱하기로 했죠. 그러면 우리 20을 곱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에 20을 곱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20을 곱해. 얘들아, 괄호 안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일단 먼저 괄호 앞에 수가 곱해져 있죠. 2분의 1이라고. 이 2분의 1에다가 20을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20을 곱하고 굳이 2분의 1에도 곱하고 이 안에도 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2분의 1을 어차피 분배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다 20을 곱해버리면서 20 곱하기 2분의 1을 분배하면 되거든요. 분배는 마지막에 생각해 주시고 곱셈부터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0.5x에도 20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0.5라는 x에 곱해져 있는 수에다가 20을 곱하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x가 있는데 여기에도 20을 곱할 겁니다. 분자에다 곱하지 말고 일단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분을 시켜줄 거니까. 그러면 곱했습니다. 우리 약분할 수 있는 부분 좀 약분을 해줄게요. 좌변에는
20 곱하기 2분의 1에서 2로 약분을 해주면 10이 된다. 이 10을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10 분배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곱하면 마이너스 10는 그리고 이제 이 우변의 앞에 20 곱하기 0.5 계산하겠습니다. 20 곱하기 0.5 얼마죠? 10이고요. 그래서 10x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x 곱하기 20이 있어요. 여기 분모에 있는 4와 이 곱해지는 수 20 있죠? 약분을 하면 5지. 근데 여기 되게 조심해야 돼, 분수.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5 어떻게 곱해야 돼요? 이 분자에 한 놈한테만 곱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곱해야 돼.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분수 앞에 무슨 부호가 있냐면 마이너스 5까지 있죠. 얘도 같이 분배를 해야 돼. 이쪽에서도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쪽에서도 분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은 먼저 마이너스 5를 써놓고 분배를 할 분자에 있는 식을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해주면 분배를 할 때 양쪽에서 하는 분배를 헷갈리지 않게 한 방에 분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10x 마이너스 10은 10x 자 어떤 것을 분배해야 되니? 괄호 앞에 그냥 5만 하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챙겨서 분배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5를 분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5x 이렇게 해서 이제 방정식을 풀 거예요. 방정식 풀 때 괄호가 있으면 다 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라 라고 했죠. 자, x항을 좌변으로 이항할 건데 자, 선생님은 이걸 먼저 계산해서 이항할 건데 괜찮나요? 자, 10x랑 5x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15x 이항할 겁니다. 기존에 있던 항부터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항할 것들은 부호를 바꿔서 써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우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15가 있었고요. 누가 넘어와야 돼?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10이 넘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 10이 되고 그러면 10x 마이너스 15x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치? 10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5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10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자, 이제 ax는 b꼴로 나타냈어요. 양변을 뭘로 나누면 x값이 나오나요? 양변을 마이너스 5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들아, 마이너스 5가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되려면 결국에는 1이라는 놈을 곱해야겠지? 즉, x는 1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방정식을 풀고 나서 원래는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는 과정도 좋은데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 연습이 안 되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방정식을 실수 없이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개수가 분수나 소수인 것 말고 비례식으로 주어진 방정식이 있어요. 여기 154쪽으로 와보세요. 154쪽이요. 비례식으로 주어진 1차 방정식의 풀이 보이나요? 자, 비례식은 어떻게 풀어주냐? 세 번째, 비례식. 초등학생 때 학습을 했을 텐데요. 비례식의 성질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례식은 이런 것들이 비거든. b의 값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게 비례식이에요. 선생님 예시를 들게. 1대 2는 4대 8. 어때요? b의 값이 똑같습니다. 비율로 나타내면 2분의 1, 8분의 4. 둘 다 2분의 1로 같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비례식이에요. 이 비례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이 비례식의 바깥쪽에 있는 항들을 외항이라고 해요. 이 외항 곱해볼래요? 8이고요. 비례식의 안쪽에 있는 항은 내항이라고 해요. 내항. 곱하면 어떻게 돼요? 8이죠. 외항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는 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례식은 어떻게 푸냐면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비례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비례식의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이렇게 나타내면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바로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해가 주어진 경우 자, 방정식에 해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주냐면요. 해를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꼭 대입합니다. 해가 수로 나와 있지 않고 문자로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4쪽, 155쪽 보이죠? 여기 대표 유형 다 풀 거거든요. 4개 다. 그래서 지금 좀 잠깐 지워보세요. 시간을 좀 줄게요. 대표 유형 4개 다 풀 겁니다. 먼저 대표유형 7번 볼게요. 대표유형 7번에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자, 비례식은 아직 등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야 방정식을 풀이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 비례식의 외항을 곱해줍니다. 외항을 곱한 것을 우리 좌변에 씁시다. 그리고 내항을 곱해줍니다. 내항을 곱한 것은 우변에 씁시다. 그래서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다음에 이 비례식의 외항 곱하겠습니다. 5-2x에 1을 곱해요. 자, 1은 곱해도 그대로죠. 5-2x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항을 곱해볼게요. 2-x에다가 3을 곱하는데 자, 헷갈리는 학생들은 이렇게 먼저 괄호를 사용한 채로 이렇게 써주시고 한 번에 이게 분배 법칙이 가능해서 곱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곱해주셔도 돼요. 2-x에다가 3을 모조리 곱해야 되고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곱해주면 6-3x가 됩니다. 자, 이제 x항, 상수항 각각 이항시킨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방정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방정식의 해에는 x는 1, 4번이 나와야 돼요. 잘했나요? 넘어갈게요. 대표형 8번 보시면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방정식에 a라는 미지수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a는 이제 방정식에 주어진 해를 이용해서 구해야 하고요. 방정식의 해가 x는 4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4가 되기 때문에 a에다 대입하면 안 돼요. x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서 우리 a 값을 구해줄 겁니다. 근데 혹시나 헷갈리는 학생들은 곱셈 기호를 살려주시고 난 바로 곱셈이 가능해 하면은 그냥 바로 곱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8x는 그럼 얼마가 될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저 곱셈이죠. 32 마이너스 a는 우변에 5x가 있습니다. x에 4를 대입하면 5x 값은 어떻게 돼요? 20이 되고요. 더하기 6.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누구로 바뀌었냐면 원래 방정식의 주인공은 x인데 지금 이 문제에 한해서는 a로 바뀌었어요. a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A항을 이번에는 A항은 좌변에 두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일단 상수항 넘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나오나요?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우리 부호를 양변의 부호를 싹 다 바꿔주면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6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방정식의 해를 대입해서 이렇게 상수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에서 해가 주어지면 언제나 꼭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 해를 대입하는 거의 응용인데 두 방정식이 나오고 그 두 방정식의 해가 같은 경우입니다. 대표형 9번이고요. 방정식 중에 풀 수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x 외에 다른 문자가 들어가서 풀 수 없는 게 있고 그에 반면 x만 있어서 풀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면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그게 일단 1단계. 대표형 9번입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줘야 돼? 두 해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처음 식의 해가 그 뒤에 나오는 식의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식의 x값이 앞에 나온 x값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해볼까요? 자, 먼저 처음 1차 방정식이 해를 구할 수 있고 뒤에 나오는 1차 방정식은 x 외에 다른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처음 나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x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자, 이항해서 한 방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13x 이항하면 마이너스 13x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x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8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마이너스 18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18이고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이 방정식의 해 x값은 2가 됩니다. 이 2를 그 다음 방정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해볼게요. 2m 자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했어. x가 아닌 m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것이고 2m-11은 3입니다. 그러면 2m은 14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m 값은 얼마나 나와요?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대표 유형 10번 볼게요. 대표 유형 10번은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다라고 했는데 이거 a가 들어있는데 이건 방정식의 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신경 쓰지 말고 그것에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방정식의 해, 즉 x값을 구할 겁니다.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항은 좌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3x 좌변으로 이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 상수항이 있어요. 플러스 a. 이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 거예요. 각각 이항에서 먼저 써볼게요. 이항에서 정리해보면 7x-3x가 돼요. 좌변은. 즉 4x가 되고 우변은 13에 a가 이항하면서 마이너스 a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딱 x값만 있어야 한단 말이야. 저기 x 앞에 4 곱해져 있죠? 저 개수 4로 양변을 나눕니다.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쓸 거예요. 양변을 4로 나누면 4분의 13-a라고 해서 이게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해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자연수가 되려면 저 분모 4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분모 4 약분해서 사라져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가 4의 뭐가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자, 이 분자 13-a가 바로 4의 배수가 돼야 돼요. 4의 배수. 그러면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 a라는 것도 지금 자연수죠. 그럼 13에서 무언가를 빼서 4의 배수가 만들어져야 돼. 자, 4의 배수 14보다 작은 거 찾아주면 돼요. 뭐가 있어요? 4, 8, 10. 그치. 4, 8, 12가 되면 4분의 4가 되면 약분해서 자연수 4분의 8이 되면 약분해서 2 4분의 12가 되면 3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4, 8, 12가 되게 하는 a를 구합시다. a 값을 구해야 하므로 a 값은 자 먼저 13 마이너스 무엇을 해야 4가 돼요? 13 빼기 뭐를 해야 4가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9가 들어가야지 4가 되죠. 그러면 첫 번째 a값 9. 그 다음 13에서 뭘 빼야 8이 돼요? 5. 그 다음에 13에서 뭘 빼야 12가 되죠? 1. 그러면 지금 이제 크기를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적긴 했는데 a 값은 9, 5, 1이 나와서 몇 개예요? 3개. 네, 이렇게 해주는 문제고 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유형인 거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아무래도 좀 생각을 더 많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문제 더 선생님이 지금 풀어보라고 지금 시간 좀 줄게요. 시간 좀 남았어요, 우리. 뒤에 활용 안 나갈 거고요, 오늘. 157쪽에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승아야, 선생님 너 걸 봤는데 승아는 지금 x가 y에 사라졌어 갑자기. 저기 앞에까지 맞거든요? 밑줄까지. 그 밑에 x가 갑자기 사라져 있어. x항을 계산했을 때 x를 안 붙였어요. 보여요? 2분의 3x. 거기. 그치?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그리고 목적은 x를 구하는 거잖아. 방정식은 x로 정리해야 돼. x는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도 30에 3a냐? 아 3a예요. 이거 분수 불편한데 그냥 했네요. 그냥 해도 돼요. 그러면 이거 3a-1분의 1 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곱하고 그냥 계속 여기 냅두다가 이제 2 없앴구나. 봐봐, 여기까지 냅뒀지. 이 다음부터 한번 계산합시다. 저 A 넘겨야 돼. A는 X가 아니지. 상수지. 그래서 이항을 시켜줘야 돼요. 이항할 때는 덧셈이나 뺄셈으로 돼 있는 것만 이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3A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금 곱하는 건가요? 맞지? 이걸 지금 풀이를 다시 천천히 봐야지. 천천히. 위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하자. 맨 위에서부터. 자, 먼저 EX. 아무것도 아직 뭔가를 할 게 없어. EX. 앞에 있는 EX는. EX 냅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보이죠? 이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을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에게 모두 다 곱해주죠. 이렇게 하기 싫다. 2분의 1이 너무 싫다 하면은 양변에 1을 먼저 곱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x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3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수만 계산해. 아니지. 곱셈이야. 부호부터. 그치. 2분의 3이고 문자 붙여주면 되죠. A는 마이너스 9예요. 그럼 여기서 x는 x항은 좌변으로 둔다. 그리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했어요. x항은 이거 두 개입니다. 2x랑 마이너스 2분의 1x. 이거는 좌변에 그대로 두고 상수항 있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2분의 3a란 말이야. 이것은 우변으로 이항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계산할게요. 2x랑 마이너스 2분의 1x 계산하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개수만 계산해요. 2분의 3x는 마이너스 9가 있었고 좌변에 넘어온 놈은 어떻게 되니? 플러스 2분의 3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2분의 3x 값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방정식의 해니까 x 값을 원해.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3으로 나눠줘야 하는데 2분의 3으로 나눠준다. 즉 양변에 이 2분의 3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도 3분의 2, 우변에도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그럼 좌변에 3분의 2랑 2분의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와 2분의 3이 약분이 되고 x가 남고 우변은 저 3분의 1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분배해줘야 돼. 분배. 같이 싹 다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싹 다 곱해줄게요. 3분의 2랑 마이너스 9 곱하고 3분의 2랑 2분의 3의 1을 곱해요. 그럼 3분의 2랑 마이너스 9부터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의 a에다가 3분의 2 곱해보세요. a지.
그럼 마이너스 6 그냥 a가 아니라 플러스 가운데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x값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이 x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방정식의 해인데 이 해가 음의 정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음의 정수. 음수가 되어야 되는데 음의 정수여야 돼.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조리 찾아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6보다 절대값이 큰 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양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인 6보다 작은 자연수여야 한다는 거. 뭐가 가능하죠? 5 가능해요. 또 4 그리고 3, 2, 1. 자, 문제에서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해서 나온 건 a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되고 이것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의 합을 구해주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다. 방정식의 풀이 헷갈리니까 우리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좀 방정식 풀이 연습 좀 할게요.